이번 주 핫 이슈. 더워. 덥다. 더워. 습하고 더운 요즘 날씨. 이럴 때 아주 시원한 곳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법 알려드릴까요? 바로 국립과학관 특별전에 가는 거예요. 국립중앙과학관은 8월 15일까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는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낸 과정을 과학 원리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도 특별전이 열리는데요. 바로 2050 탄소제로 시티 특별전.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의 실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국립과학관 특별전으로 모두 렛츠 고잉! 꽈떡. 2022 양자정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양자정보 주간은 양자기술 분야의 관련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돼 왔는데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자정보 학술대회, 국제 컨퍼런스, 양자정보 경진대회, 대국민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양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뒤 코너까지 채널 고정. 참,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이럴 수가. 아니, 박사님, 왜 그러시죠? 마가렛 박사, 지금 이 과톡이 왔는데 6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양자 정보 주간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근데요라뇨.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서 산업 경제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엄청난 기술이라고요?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죠? 보긴 뭘 봤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양자에 대해 우리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양자 기술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양자가 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수강생이 왜 2명밖에 없죠? 양자역학 강의라고 했더니 저 2명 빼고 모두 탈주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도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함께해요. 할게요. 하지만 탈주 인원은 점점 늘어가는데 자, 여러분 양자역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바로 원자의 운동을 기술을 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바로 원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바로 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자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인데요. 만약 원자를 동전 크기로 확대한다면 같은 비율로 커진 동전은 지구의 크기가 될 정도? 이런 원자의 모습을 간단히 표현하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이게 뭐냐? 바로 이중 슬릿 장치인데요. 2개의 구멍이 있는 이런 벽이 있고 그 뒤에는 그냥 일반 벽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요 앞에서 작은 공들을 막 이쪽으로 막 던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떤 공들은 튕겨서 나가고 어떤 공들은 통과해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구멍 모양으로 두 줄이 생겨야겠죠?
작은 공들을 연속해서 쏜다고 했을 때 구멍을 통과한 공들로 이렇게 11자가 생길 텐데요. 과학자들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전자를 쏘아본 결과는 실로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왜요? 이런 모양을 간섭무늬라고 하는데, 이런 무늬가 나오려면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어야 합니다. 아, 또 뭔 소리야? 야,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잠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입자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체들이에요. 이 볼펜도 입자고요. 우리의 몸도 입자지요. 반면 파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같은 걸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 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즉 작은 알갱이인 입자와 물결과 같은 파동은 이중 슬릿을 지날 때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요. 입자는 2개의 구멍 중 한 곳만 지날 수 있지만 파동은 동시에 2곳을 모두 지날 수 있습니다. 2 구멍을 지났음에도 여러 개의 선이 나오는 것은 파동일 때만 가능한 현상이죠. 당시 과학자들도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해봤죠. 이번엔 실험 장치의 뚜껑을 열고, 그런데 이번엔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2줄로 나은 거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2줄이 나왔을까? 과학자들은 고심 끝에 답을 내놨죠. 바로 쳐다봐서 그렇다. 쳐다봤지. 에? 아니, 쳐다보는 게 왜요? 쳐다만 봤는데 전자가 갑자기 변한다고요? 아니, 뭐 눈에서 레이저 빔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거? 물리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빛이 사물에 부딪혀 튕겨서 눈 망막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사물의 경우 이 빛으로 인해 큰 변화를 얻을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단위인 원자나 전자는 이 빛으로도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동이었던 전자가 입자로 붕괴할 정도로 말이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안 볼 땐 파동이고 이렇게 보면 그 순간 입자가 된다고요? 에이. 바로 그렇게 따지고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시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보는 것, 즉 관측이 전자의 상태를 바꾼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원로 물리학자들은 이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국 1927년 물리학계의 거목들이 모인 5차 솔베이 회의에서 세기의 말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관측하면 정보가 교란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2장을 준비한 뒤 각각의 종이에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적어 놓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열어봐도 여기 2면 나머지 뭐야? 8이잖아. 우리는 나머지 한 장에 적힌 숫자를 이렇게 알 수 있죠. 관측하지 않아도 우리는 관측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파 슈레딩거도 여기에 말을 보탰죠. 여기서 과학계의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가 등장한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자 안에는
이 이중 슬릿 장치가 이제 망치랑 연결이 돼 있고 독극물 병과 고양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 구멍에 통과하면 망치는 작동되지 않지만 오른쪽 구멍에 통과하면 망치가 작동돼서 독극물 병이 깨지게 되고 고양이가 죽게 되는 거죠. 슈레딩거는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양자역학은 틀렸다. 하지만 찬성파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Why not? 왜 그게 안 돼? 헐.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이중슬릿의 왼쪽을 통과하거나 오른쪽을 통과하며 망치는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하며 독극물은 깨지지 않거나 깨지며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짬짜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짜장과 짬뽕의 중첩. 양자역학은 파동과 입자가 중첩된 현상이죠. 이걸 바로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하하, 얘들아, 영혼 잡아야지. 아무튼 이런 중첩 상태의 양자를 이용하면 우리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양자 컴퓨터죠. 일반적인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만 표현하고 두 가지 경우를 연산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중첩된 상태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태를 동시에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죠. 그래서 이 양자는 여러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이론이라는 사실. 모두 알았죠? 집 나간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네요. 왜 저러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의 설명에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양자와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안녕.